안녕. 자, 우리 조건부 확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확률이 영위하는 사건이 뭐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기 밑줄 그대로 치시고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있을 때 그때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비율을 얘를 뭐라고 쓰냐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이제 일어난 B가 일어난 거니까 얘는 P, 확률은 확률인데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바 B라고 씁니다. 그래서 P, B 바 A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게 전제 조건. 이게 전제 조건 아래에서 이 조건 아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은 B 바 A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P의 A 분의 P A 교집합 B라고 이렇게 씁니다. 얘는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으면서 B가 일어나야 되는 이런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분모는 0보다 커야 됩니다. 확률이니까. 네, 넘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얘는 뭐 남학생이라고 하고 얘 뭐 안경 쓴 사람이라고 하면 남학생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학생 전체에서 남학생이면서 안경 쓴 사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뒤에서 얘기를 더 할 테니까 일단 곱셈 정리 봅시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 뭐냐면 이 조건 확률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자, 두 사건에 대해서 일단 이걸 만족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밑줄 치시고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래서 이제 일단 각각의 확률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때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을 만족하므로 양변에 PA를 곱해요. 얘 PA 곱하면 어떻게 돼? PA 곱하기 PB 바 A가 되겠죠. 그래서 PA 곱하기 PB 바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PA 교집합 B가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까 전제 조건이 이제 A라고 돼 있을 때, 전제 조건이 A라고 돼 있을 때는 우리가 PA분의 PA교 B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A 바 B 이렇게 돼 있으면 전제 조건이 뭐야? 전제 조건이 얘는 B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전체 PB 중에서 PB가 일어났던 전제 하에서 뭐가 A도 같이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 두 개는 결국 우리가 얘를 넘겨주면 똑같이 A 교집합 B겠죠. 따라서 A 교집합 B가 어떻게 된다? 얘는 PA 곱하기 PB 바 A 이렇게 되고, 얘는 A 교집합 B가 PB 곱하기 PA 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면 요거를 A 교집합 B는 P A P B 바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P B P A 바 B 이렇게 돼요.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곱해주고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곱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야? 교집합의 확률이죠. 이 교집합의 확률, A 교집합 B가 일어나는 이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일단 A가 일어나는 거야. A가 일어나는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나는 확률. 그 다음에 A가 이미 일어났지. 그치? 그러니까 A가 일어났으니까 A가 일어난 전제 조건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고 넘어갈게요. 자, 밑에 이제 주의할 점 보시면 이제 PA 교집합 B와 PB바 A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 PA 교집합 B는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돼 있어서 이제 얘는 표본 공간 S에서 사건 A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지금 우리가 얘를 S를 표본 공간이라고 했죠. 그죠? 그 표본 공간이 모두 일어나. 그러니까 이 모든 표본 공간의 개수, 이 표본 공간의 개수에서 내가 이 교집합의 개수라고 하면 그게 이제 A 교집합 B의 확률이겠지. 맞아? 그러면 나는 이거는 NS가 이제 뭐야? 분모가 되는 거지. 그치? 전제가 NS야. 전체에서 보는 거야. 전체에서 이만큼을 갖고 있다. 근데 PB바 A는요. 얘는 아까 뭐라고 했었어? 얘를 우리가 NA분의 NA 교집합 B. 얘는 A가 있는 상황에서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PA분의 여기 썼죠? PA분의 A 교집합 B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PA 교집합 B는 결국 전체 사건 S분의 A 교집합 B 이렇게 되고 여기 밑에는 전체 사건 중에 A가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약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NA분의 N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얘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A가 그러니까 전체를 A로 봤을 때 그때 여기가 일어날 확률이 뭐냐 이걸로 보는 거야. 그럼 그 확률은 똑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죠. 왜? 얘는 전체를 S로 봤을 때 이게 일어날 확률이랑 얘는 전체를 A로 봤을 때 이게 일어날 확률이랑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공간이 서로 뭐로 다르다? 표본 공간이 S랑 A로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표본 공간은 S로 보는데 여기서의 표본 공간은 A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둘이 서로 같을 수 없다. 이 A랑 S가 다르다면 표본 공간이 서로 다르다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금 한 50% 이상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로 가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봅시다, 문제들. 자, 실제 문제 풀어보면 이제 조건부 확률이 있어요. 자, 두 사건에 대해서 PA, PB, P, 뭐 A 교집합, B 교집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죠. 근데 이제 얘를 구하래. 얘들아, 이거 식 뭐였죠? 얘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일단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떤 확률? 얘는 A가 일어나면서 B도 일어나야 되니까 B 교집합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PA를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근데 PB 교집합 A.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PA 교집합 B를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얻을까요? 얘를 얻으려면 PA랑 PB가 있어. 근데 얘가 뭔지 모르죠. 얘들아, 얘 여집합이 많으면 뭐 쓸 수 있다? 무슨 법칙? 드모르간 법칙. 그래서 얘는 A 여집합을 뭐로? A로 바꾸고 다 뒤집는 거였죠. 교집합을 뭐로? 합집합으로. B 여집합을 뭐로? B로. 전체를 여집합으로. 이렇게 봐서 이 아이의 전체 여집합의 확률은 5분의 2다. 합집합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니까 그러면 P, A, 합집합 B는 뭐가 될까요? 5분의 3이 되겠죠. 그죠? 맞아? 왜냐면 얘랑 정확하게 반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해되니? 안 되는 부분 있어요? 계속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얘는 PA 합집합 B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PA 합집합 B, 그리고 PA 교집합 B, 그리고 PA, PB가 있으니까 이 녀석들을 다 쓰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거를 알고 있죠. 5분의 3이라고 알고 있고, 얘는 5분의 1을 알고 있고, 얘는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PA 교집합 B는 얘는 이제 통분을 해요. 그럼 이제 뭐 10분의 2가 될 거고, 10분의 5가 될 거고, 얘는 이제 10분의 6이 될 거죠. 10분의 7이니까 얘는 10분의 몇이 돼야?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뭐가 된다? 10분의 1이 된다. 네. 이렇게 찾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려는 게 얘죠. 그러면 P, B바 A는 뭐가 된다? 네. P, B바 A는 얘는 P, A가 뭐? 5분의 1이고 P, B 교집합 A는 10분의 1이 된다. 따라서 약분하고 약분하면 2가 되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단순 계산을 많이 하는 건데 그 계산에서 이제 P, B와 A가 그냥 추가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 정의만 잘 기억해놔라. A가 전제로 돼 있을 때, 전제 조건일 때, 그때 그 A가 일어나면서 B도 일어나야 되니까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슬슬 잘 나오는 문제들. 자, 2번도 봅시다. 지울게요. 자, 이 표는 어느 고등학생 몇 명을, 60명을 대상으로 강릉과 담양 중 여행지로 선호하는 지역을 조사했대요. 근데 여기 이제 있는 거 밑줄 잘 쳐야 되는데,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여학생일 때, 자, 이거 1대 동그라미 치시고, 그 학생이 담양을 선호하는 학생의 확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학생일 때래요. 그러면 이거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여학생일 때. 그러니까 내가 한 명 뽑았는데, 그때 여학생이래요. 그러면 여학생일 때, 뭘 선호해야 된다요? 담양을 선호해야 된다. 그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 한 명이 여학생일 때, 한 명이 여학생을 선택했을 때, 그게 담양 선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학생 전체에서 뭐야? 이 여학생 전체에서 담양을 선택한 애는 누구냐 이거죠?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P의 여학생을 뽑을 확률 중에서 어떤 확률? 담양을 가는 여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담양을 가는 강릉을 가는 이런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여학생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여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여학생 전체 중에서 담양 가는 여학생이 뭐냐? 이 확률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전체에서 얘 확률이 아니라 여학생 중에서 이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어쨌든 얘를 그대로 구해 주시면 여학생을 뽑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 60 중에 여학생이 26이죠. 그러면 60분의 26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확률 중에서 담양에 가는 여학생은 몇 명인가요? 60 중에서 15이겠죠. 그래서 60 중에 15이다. 따라서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게 무조건 이제 똑같을 겁니다. 이 아이가. 그죠? 얘는 전체에서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죠. 괜찮아요? 그래서 풀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26분의 15로 가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학생 전체 중에 담양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1 더하기 15 중에 15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국 11 더하기 15 중에 15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번. 자, 흰 공 5개, 검은 공 3개에서 우리가 주머니에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낸대요. 자, 그러면 두 공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 공 문제는 계속 봤었죠. 그지?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계속 봤죠. 자, 일단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이 아이에서 이 아이에서 그때 이제 임의로 한 개씩 2번을 꺼낸대요.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꺼내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이게 맨 마지막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요. 이게 뭔 소리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안 정해져 있다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순서대로 뽑는 거죠. 내가 한번 꺼내고 그 다음에 뽑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몇 개 중에서 뽑아요? 8개 중에서 뽑지? 몇 개를 뽑아야 돼? 흰 공이 나올 확률이니까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선택이 가능해? 5개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8개 중에서 5개.
확률을 뽑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몇 개가 남아요? 하나 뽑고 나면 7개 남죠.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 뽑고 나면 7개가 남으니까 나머지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또 몇 개를 뽑는 거야?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괜찮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2가 되고 1이 되니까 14분의 5다. 그러니까 이 확률의 곱셈 정리 자체가 아까 얘기한 P, A 교집합 P, 얘가 P, B가 A로 했을 때 얘가 A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연속해서 흰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흰공 나오면서 흰공이 또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먼저 흰공이 나왔어. 언제? 지금 전체 경우에서. 그래서 이 총 8개 중에 5개다. 그래서 이게 5분의 8인 거고요. 8분의 5인 거고요. 그때 이제 A가 나왔다는 전제야. A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현재? 흰공이 하나 사라져서 4개 남은 거잖아. 그래서 남은 몇 개 중에 7개 중에 B를 뽑을 얘는 B를 뽑는 어쨌든 흰공을 뽑을 확률 얘는 4가지가 되겠죠. 논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4번. 자, 4번에 있는 이 위에 있는 공식 하나 밑줄 해주시고요. 공식이라기보다는 저걸 이해하면 굉장히 편한 아이인데 이 밑줄 치세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아까 강릉 있고 이제 담양 있었는데 강릉 가고 이제 뭐 담양 가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뭐 여학생 중에 뽑았잖아요.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결국 여학생을 뽑을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강릉을 가는 여학생 더하기 담양을 가는 여학생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만약에 내가 여학생이 있어. 그러면 그 여학생은 내가 강릉을 가는 여학생 또는 강릉을 가지 않는 여학생. 그래서 얘는 그 아이를 더한 거나 똑같잖아요. 그 이론이에요. 얘 이해가.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네, 요거는 네모 쳐주시고요. 이게 곱셈 정리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자, 어느 프로야구팀은 낮에 열리는 경기에 승률이 몇 퍼? 0.5래. 얘들아, 0.5는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이지, 그치? 그래서 2분의 1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뭐 0.5라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밤에 열리는 경기의 승률은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몇이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죠, 그죠? 뭐 5분의 3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얘들아, 이거는 생각할 때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낮에 열리는 경기의 승률이 0.5래요. 그러면 패할 확률은 몇 %인가요? 패할 확률은 2분의 1이지. 맞아? 그죠? 그러면 밤에 열리는 경기의 승률이 0.6이야. 그러면 패할 확률은 0.4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의 반대 경우를 같이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패할 확률은 2분의 1이고 패할 확률은 2분의 1이고 얘는 밤에 일어났는데 패할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10분의 4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낮과 밤에 열리는 경기 수의 비가 1대 4래요. 낮과 밤이 1대 4 비율로 일어난대요. 근데 그 경기가 어느 날 갑자기 경기를 했대. 그러면 그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날 경기를 했다는 건 내가 1대 4의 비율로 낮과 밤에 일어나겠지. 그치? 그건 내가 낮에 일어날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경기가? 5분의 1이겠죠. 왜? 한 번 일어나고 4번 일어나니까 총 5번 중에서 낮에는 한 번, 밤에는 5번, 4번이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낮에 일어날 확률 5분의 1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낮에 일어난 상태에서 내가 이겨야 된대요. 맞아? 그럼 낮에 일어났는데 이겨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낮에 일어났어. 이길 확률 뭐예요? 2분의 1이죠.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 밤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밤에 일어나면 5분의 4야. 그러면 그거를 몇이랑 곱하면 돼요? 10분의 6이랑 곱하면 되죠. 5분의 3이랑 곱하면 되죠. 어쨌든 밤에 열려도 이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얘는
낮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기는 거고. 밤에 일어나면서 이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낮이 밤이가 된다. 네. 낮에 경기했을 때 이기는 거, 밤에 경기했을 때 이기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확률을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야, 어쨌든 뭐 이거 네. 근데 이거 10분의 5로 하는 게 편하긴 하겠네요. 10분의 5로 한 다음에 그냥 통분해서 그냥 50분의 1로 가는 게 편하겠네요. 50분의 해서 얘는 29? 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약분 안 하는 게 편하겠네요, 지금. 오케이? 약분 안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네, 10분의 5로 가주시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 자, 점점 뭔가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죠? 요런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조금 더 잘 나오는 아이들인데, 자, 봅시다. 문제 일단 쭉 읽어보시면, 자,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의 몇 퍼센트? 60%가 남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40%가 무슨 학생이라는 거야? 여학생이라는 거겠지, 그치? 그렇게 체크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때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 모집 응시 여부를 조사했더니 12분의 1만 응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학생은 10분의 1만 응시하지 않았대요. 정시 파이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네, 굉장히 적죠. 그래서 얘가 지금 12분의 1 이 아이들은 결국 네, 남학생의 12분의 1이 어떻게 됐대? 수시를 응시 안 했대. 그러면 12분의 11을 응시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죠. 남학생 중에서.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 10분의 1을 수시 안 했대. 그럼 10분의 9는 응시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때 여기에서 이제 밑줄 치세요. 어떤 경우 3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 그러니까 임의로 택했는데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았대요. 이럴 때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럴 때 그런 조건에서 어떤 아이를 구한다?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P. 어떤 전제 조건? 얘는 수시를 안 한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 남학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합시다. 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P. 전체가 뭐야? 수시를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중에서 얘는 남학생이면서 수시를 응시 안 한 거예요. 근데 수시를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어쨌든 남학생, 여학생 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쓰는 것보단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냐? 남학생 중에서 수시를 안 한 사람 플러스 여학생 중에서 수시를 안 한 사람 중에 어떤 학생을 고르면 돼요? 남학생 중에 수시를 안 한 학생을 고르면 되죠. 이건 지금 이해하는 과정이요.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푸냐? 이렇게 계산할 때는 일단 수시를 안 하면서 남학생이어야 된대요. 남학생이 몇 퍼? 60%잖아. 그럼 몇 분이면? 5분의 3이죠. 그죠? 여학생은 5분의 2예요. 그러면 남학생 5분의 3이면서 곱하기죠. 교집합이면 합률의 곡센 정리를 이용하는 거야. 곱하기 수시를 응시하지 않은 학생. 남학생 중에 수시 응시 안 한 학생 몇 명이에요? 12분의 1이죠. 괜찮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학생 중에 수시 안 한 사람은 뭐야? 여학생 몇 명? 2분의 5만큼 중에서 얼만큼? 10분의 1만큼이 수시를 응시 안 했대. 그러면 여기는 뭐야?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5분의 3 곱하기 12분의 1 플러스 5분의 2 곱하기 10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3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계산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막 엄청 어렵진 않고 여러분들이 이 전제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계산해야죠. 이거는 약분이 되죠. 1, 5. 약분하는 게 의미가 없나? 네, 이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약분하시면 1과 4. 그럼 이제 20분의 1 더하기 25분의 1. 근데 위에는 이제 똑같으니까 20분의 1이다. 그럼 이거 통분하면 이제 100분의 1로 갈 수 있죠. 네, 여기다 갈게요. 100분의. 얘는 5개, 얘는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100분의 5개. 그래서 약분을 하시면 정답이 뭐가 돼요? 9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사건의 독립과 종속. 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일단은 하나 먼저 좀 체크하고 갈게요. 얘들아, 이 독립이라고 있는데, 독립. 종속이랑 독립은 일단 반대예요. 종속이랑 독립은 반대인데, 독립은 서로 관련이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얘가 일어나면 얘가 일어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독립은. 그러니까 얘가 일어난 거랑 얘가 일어난 건 상관이 없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찬이가 지각을 했어. 내가 늦게 일어났어. 그거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지. 그냥 그거랑 있다고요? 네. 있을 수도 있는데 없겠죠, 아예. 그지? 그래서 아예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관련이 없는 사건이 같이 일어났을 때가 이제 독립관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두 사건이 어떻게 된다? A가 일어난 것이 B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된다?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요 밑줄 치시고 요 I가 뭐다? 독립이다.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즉 밑줄 치시고 이게 PB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늦게 일어나는 거랑 예찬이가 지각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늦게 일어났을 때 예찬이가 지각하는 거야. 내가 늦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 예찬이가 지각하는 거랑 그거는 그냥 예찬이가 지각하는 확률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냥 상황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필요가 없는 거야. 독립이면 이 조건부에서 전제를 지워도 된다는 거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이 전제가 전혀 상관이 없다. 오케이?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독립이라고 다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의 반대가 이제 종속이에요. 종속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독립이 아닐 때라고 밑줄 치시고요. 서로 독립이 아닐 때, 두 사건이. 그래서 이건 이제 종속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독립 표현이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경우도 동일하다. 네, 이건 종속은 아니고 이거랑 이거는 이제 동일한 거예요. 네, 이거 둘 다 이제 독립이겠죠? 둘 다 독립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독립과 종속은 서로 반대라는 거 익혀주세요. 서로 반대 관계다. 독립이 아니면 종속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네, 이거 먼저 안 하고 밑에 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두 사건이 독립일 조건 먼저 갈게요. 요거 이해부터 합시다. 자, 두 사건이 독립일 조건은 뭐냐면 일단 둘이 확률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때 서로 이제 독립이래. 자, 서로 독립이면 그때 우리가 PB와 A는 PB랑 똑같겠죠? 그죠? 왜냐면 전제가 사라지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때 확률의 곱셈 정리가 이거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괜찮아? 왜냐면 PB와 A가 예분의 얘였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걸 일로 옮겼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때 여기 뒤에 있는 전제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는 거야.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그냥 PA, P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뭔 소리냐면 우리가 조건 확률 써보면 PB 바 A는 결국 PA분의 P A 교집합 P예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는 결국 의미가 없어. 이 반은 의미가 없어. 뭐일 때? A, B가 독립일 때. A, B가 독립일 때 얘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치워버리고 이걸 위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 A, 교집합 B가 뭐가 된다?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둘이 곱한 걸로 바뀌는 거야. 교집합이. 괜찮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실제로 독립을 계산할 때 많이 쓸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쓸 거고요. 이거는 필히 알아둬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역으로 이제 P, A가 0보다 클 때 이 녀석이 이렇게 있으면 자 얘를 밑으로 넘겨요. 얘를 밑으로 넘기면 지금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밑으로 넘겼을 때 얘를 밑으로 넘겼을 때 이렇게 되는데 얘는 결국 P, A, B 바랑 똑같기 때문에 P, B 바 A랑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전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PA 교집합 B가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요거를 이제 약분해서 PB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제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A, 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뭔지 아시죠? 서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쪽도 성립하고 이쪽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둘 다 성립을 한다. 둘 다 성립을 한다. 자, 이 I일 때 얘는 그대로 이거 씁니다. P, A 교집합 B는 뭐랑 똑같다? P, A, P, B.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써주세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독립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문제마다 다른데 저걸 쓰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거 독립하면 딱 생각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든 이게 들어오든 전제가 상관이 없다. 이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하세요. 독립이면 뭐라고? 이 조건 부활의 확률에 전제가 의미가 없다. 괜찮아? 이걸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로 추가적으로 이 공식까지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 왜? 이거 상관없으니까. 조건 확률이 얘인데 이거 상관없으니까 이거 넘어가서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가져가고 이걸 두 번째로 가져가시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것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실질적으로 이걸 더 많이 쓰는데 이것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그러면 왜 이걸 하고 지금 올라왔냐면 자, 두 사건이 지금 서로 독립이면 뭐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요거 밑줄 쫙 쳐주시고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A랑 B가 독립이면 여집합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A 여집합 B, 그러니까 A 여집합이랑 B도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A랑 B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여집합이랑 상관이 없다. 네, 독립은 여집합과 관계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확인하는 거 보면은 PA 교집합, BA 여집합을 이제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디야? P. 네,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오랜만에 보죠. 그때 우리가 이제 PA, 여기 A에 있는 확률, 그 다음에 공통 부분 어디? B의 바깥쪽이래. 그럼 공통 부분이 여기겠죠. 그죠? 근데 이 I는 뭐냐면 이 PA, 이 A에서 교집합을 뺀 거야. A에서 교집합을 뺀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교집합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교집합을 아까 독립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괜찮아요? 그러면 PA, PB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PA를 묶어. 이렇게 되네요? 근데 1-PB는 뭐야? 1에서 PB를 빼는 거. 얘는 PB의 여집합과 똑같죠.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도 똑같아요. 교집합해서 교집합한 게 곱한 거랑 똑같아. 그쵸? 그러면 독립이라고 했잖아. 다시 뭐라고요? 교집합한 게 뭐랑 똑같다? 곱한 거랑 똑같다. 이게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집합이 돼도 A의 여집합되고 여기 B였죠. B의 여집합되고 B의 여집합돼도 똑같다고. 괜찮아요? 그럼 여기도 여집합되고 여집합돼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둘 다 여집합이어도 똑같다.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야? 여집합이든 아니든 서로 하나만 독립이면 나머지는 다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다 된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결과만 쓸게요. 얘는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얘도. 곱해서 똑같다. 교집합이랑 곱한 거랑 똑같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아이, 이 아이 갈게요. 네. 자, PA와 PB가 0보다 커요. 그때 서로 배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래요. 얘들아, 배반 사건이 뭐였니? 공통 부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치? 공통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요, 그치? 교집합이 없대요. 근데 우리 아까 이 PA바 B 있잖아요. 그러면 이 B라는 아이가 PB분의 PA교 B죠, 그쵸?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쵸, 지금? 괜찮아? 그러면 PA바 B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현재. 근데 아까 PA는 0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 전제 조건에서. 그러면 얘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거랑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저거 같으면 뭐라고 했어? 독립이라고 했죠. 왜? 전제 조건이 없어도 똑같으니까. 근데 똑같지 않대. 그럼 독립일 거 아닌 거야? 독립이 아닌 거야. 배반 사건이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종속인 거야. 독립이 아니니까. 독립이랑 종속이랑 반대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여기 설명 잘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아예 공통이 없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공통이 없으면 얘가 일어나. 그럼 얘는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실제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배반 사건이랑 독립은 다른 겁니다. 이거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 뭐야? 둘이 공통이 없는 거야. 독립은 뭐야? 연관이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실제로 연관이 있어, 없어? 서로 연관이 있는 거라고. 왜? 이 A라는 아이가 일어난다면 B는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 관계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다. 따라서 이거 이제 종속 쓰시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하는 명제 하나 할게요. 오케이?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이건 당연히 이제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면 두 사건 A, B가 뭐다? 종속이다. 자, 개인적으로 요거 하나 더 할게요. 이거랑 얘들아 이거 대우 기억나니? 대우 어떻게 했었죠? 대우는 뭐야, 대우? 그지? 위치 바꿔서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종속이 아니면, 그럼 종속이 아니면 뭐야? 독립이면이죠. 맞아? 이거 서로 반대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종속이 아닌 독립이죠. 독립이면 뭐가 되는 거야? 배반 사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명제 알아둬야 돼요.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고요. 종속이 아니면, 그러니까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독립이다 하면은 둘이 공통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독립적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라고 떨어지는 게 아니야. 괜찮아? 독립적이면 어떻게 돼야 된다? 오히려 붙어 있어야 된다. 왜? 이 사건이 이 사건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배반 사건인 경우가 얘가 일어나면 B는 안 일어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연관이 오히려 있는 거라고, 쟤는. 종속인 거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배반 사건의 독립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익혀 놓으시면 좋은 게, 이렇게 기억하면 좀 힘드니까 그냥 쌤이 개인적으로 기억한 방법은 그냥 배속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면 종속하시고 뒤집으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합니다. 네. 그래서 배속으로 기억하시고,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다. 그러면 종속의 반대는 종속이 아닌 거니까 독립이네.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대우 관계로 갑니다. 네. 이건 대우를 쓴 거고요. 네, 대우 쓴 거라고 체크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이해가 됐니?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이제 문제 풉시다. 네. 자, 사건의 독립에 대해서 판정하는 건데, 자, 이거는 뭘 쓰는 거냐면, 독립이면 둘이 공통인 확률이 뭐가 된다? 둘이 곱한 거랑 똑같다. PA,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독립이면 이게 성립하는 거고, 종속이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요거 체크하는 요 문제는. 자, 6번 갑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얘들아, 주사위는 기본적으로 1에서 6까지 있죠. 소수는 2, 3, 5가 있죠. 1에서 6 사이에. 그러면 그 사건을 A라고 할 때, 그러면 A와 B가 이제 독립이다 종속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확률로 가는 거죠. 그럼 A가 나오는 확률은 뭐가 돼요? PA는 2분의 1이죠. 괜찮아? 이거를 얘 먼저 체크합시다. A라는 사건이 2, 3, 5다. 이거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PA가 뭐다?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B는 짝수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얘는 2, 4, 6이죠. 네. 일단 집합부터만 체크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C는 뭐야? 3의 배수 뭐? 3하고 6이죠? 이렇게만 체크하세요, 일단. 그 다음 문제 풀게요. 자, 뭘 고르래요? 서로 독립인 사건을 고르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르래요. 자, A와 B로 갑시다. A와 B가 독립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교집합이 곱하는 거랑 똑같아야 돼. 괜찮아? 그럼 얘는 A가 이러한 사건은 뭐야? P, A가 2분의 1이지. P, B가 2분의 1이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은,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게 이제 전체 6개 중에 3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이야. 6분의 3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 둘이 둘 다 일어나는 사건은 뭐야? P, A, 교집합, B. 얘는 언제예요? 공통 부분 몇 개야? 이거 2 하나잖아. 그러니까 6분의 1이라고 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둘이 곱해서 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맞아? 그러니까 종속인 거.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해서 얘네 둘이 곱했을 때 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쓰면 P, A, 교집합 B.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걸 서술하겠다라고 하면 요거인지 이제 물어보는 건데, 얘 아이가 6분의 1이고 이 아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속이다. A, B는 종속. 여기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사실 감이 오는 게, 보세요. 6분의 1이잖아요. 이거 2분의 1가 있으면 3분의 1가 와야 됩니다. 2분의 1가 오는 순간 이미 틀린 거죠. 그렇죠? 4분, 얘들 봐봐. 2분의 2분의인데 4분의 1이잖아요. 이게 주사위 확률에서 나올까요? 6분의 몇에서? 안 나오겠죠. 애초에 이런 아이는 될 수가 없는. 오케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두 번째. B와 A와 C예요. A와 C는 어떻게 되니? 얘는 C가 전체 6개 중에 2개죠. 그러면 3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얘는 A랑 C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PA, 교, C는 뭐가 된다? P, A, PC가 되는지 이제 보는 거야. 근데
A 교 C는 뭐예요? 2, 3, 5랑 3, 6이니까 얘는 공통 부분이 3이죠. 그럼 3이 나타날 확률 6분의 1이죠. PA는 2분의 1, PC는 3분의 1. 이거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쵸? 이 경우가 둘이 독립인 겁니다. A랑 C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AC가 독립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되고, 얘는 되고, BC는 어떻게 돼요? 얘는 공통 부분이 6하나인가요? 그죠? 6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계산하시면 네 공통 부분이 6분의 1이죠. 그래서 공통 부분 확률 얘가 6분의 1이고 B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랑 C가 나올 확률 3분의 1이죠. 그래서 둘이 곱한 게 똑같죠. 아, 얘랑 똑같구나. 괜찮아요? 그래서 얘도 독립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니은 리깃이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7번. 자, 7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명제를 알려준 겁니다. 아까 명제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그냥 바로바로 쭉쭉쭉 가시면 돼요. 자, 갑시다. 1번. 얘들아, 기억. 얘는 서로 무슨 관계야? 무슨 사건이야, 얘들아? 네 글자로.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죠. 왜? 얘는 아예 서로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 배반 사건이네요? 그죠? 독립되나요? 안 될 거예요. 왜? 아까 뭐라고 했어? 속이라고 했죠. 괜찮아요? 배반 사건이 뭐다?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독립 아니겠죠? 오케이? 아니야? 자, 이거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얘들아, 독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PA랑 PB랑 TA 여집합이랑 곱해서 어떻게 돼야 돼? 이거랑 똑같아야 되지. 맞아요? 얘들 이거 몇일까? 0이지. 왜? A가 일어나면서 A 여집합 일어나는 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죠. 근데 가까운 0이 아니죠.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다. 얘 독립의 이제 성질이에요. 둘이 곱했을 때 교집합이랑 같으면 독립. 그게 아니면 종속. 그 다음에 니은 서로 배반 사건이래. 독립이래요. 이것도 틀렸죠?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어야 되니까 3번 디귿. 독립이면 A, B가 독립이래요. A랑 B 여집합 상관없다. 무조건 독립이다. 하나가 독립이면 나머지 여집합도 독립이다. 아까 배웠던 내용들에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줘. 그래서 디귿만 정답. 이건 아까 있던 성질들을 익혀놓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아까 있던 게 익혀지지 않으면 이거는 계산이 아예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자, 두 사건이 독립이고 저 녀석을 이제 구한대요. 자, 봅시다. 얘들아, 서로 독립이래. 근데 PA랑 PA 합집합 B 나오고 PB 나왔어요. 얘들아, 일단 조건부 확률 있어 없어 여기? 없죠. 독립에서 조건부 확률 쓰는 거 있었잖아요. 얘는 우리가 이 전제 조건이 이런 아이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왜? 조건부 확률이 없으니까. 그지? 그럼 뭐 써야 돼요? 쓸 수 있는 거? 독립이면 뭐다? 둘이 공통 부분이 뭐랑 똑같다? 곱한 거랑 똑같다. 이거 하는 거야 계속. 이 공식 써가는 거야. 뭐면? 얘가 독립이에요. 뭐야, 이건 끝났잖아. 거예요. 얘는 이거 알잖아요. 3분의 1. 얘는 모르죠. 근데 이거도 모르네요. 근데 나는 이걸 알고 있잖아. 그치? 얘는 어떤 공식을 원하는 거야? 합집합은 뭐랑 같다? A랑 B랑 더한 다음에 뭘 때는 P, A, 교, B죠. 근데 이 녀석을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P, A, P, B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셔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공식만 그대로 대입을 한다. 그래서 자주 쓸 겁니다. 이 아이. 이 아이를 쓴 다음에 마이너스 해놓고 요거 쓰는 거 굉장히 자주 쓸 거예요. 요거. 자주 나오는 아이고.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합시다. 그럼 이거는 뭐야? 9분의 4죠. PA는 뭐야? 3분의 1이죠. PB예요.
그 다음에 PA 곱하기 PB니까 PA가 뭐예요? 3분의 1이에요. PB가 곱해져요. 그러니까 얘는 PB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 하면 좋을까요? 얘네 둘이 묶으면 좋겠죠. 그쵸? 그러면 1PB랑 3분의 1 PB 빼면 3분의 2 PB겠죠. 3분의 2 PB랑 그 다음에 왼쪽은 3분의 1, 9분의 3을 왼쪽으로 넘겨주면 9분의 3 빼주면 9분의 1이 되겠죠. 네, 따라서 이제 PB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얘는 네, 이거 뒤집어서 넘겨주면 되죠. 2분의 3 곱하고 2분의 3 곱하면 되니까 이건 날아가고요. 이거 약분되면 3분의 6분의 1 이렇게 되나? 네, 계산된다. 오케이? 네, 9번 갈게요. 자, 독립인 사건의 확률. 자, 여기 보시면 투어에서 화살을 던져 얘는 병 속에 넣는데요. 그래서 값은 몇 번에 몇 번? 4번에 3번꼴로 넣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럼 몇 번에 몇 번? 4번 중에 3번. 얘가 넣을 확률이. 을은 어떻게 되냐? 값이 넣을 확률은 4고, 을이 넣을 확률은 3번 중에 2번이다. 근데 하나씩 던진대. 근데 값 또는 을이 성공할 확률이래요. 맞아? 그러면 값 또는 을이 성공할 확률이란 게 무슨 말이야? 얘는 값 또는 을이 성공하는 거지. 맞아? 자, 근데 얘는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값이 성공할 확률, 더하기 을이 성공할 확률. 거기다가 뭐를 빼는 거야? 값은 성공하면서 을도 성공하는 이런 확률을 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값과 을이 둘 다 성공하는 확률. 얘들아, 이게 값이 성공시킬 확률이랑 을이 성공시킬 확률이랑 서로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이 없겠지, 그치? 값이 넣는 거랑 을이 넣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이렇게 막 방해하고 겐세 놓지 않는 이상, 그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독립이 되는 거야, 독립. 서로 독립이 되기 때문에 뭐로 바꾼다, 얘를? P 값 곱하기 P 을 이렇게 되는 거야. 독립이기 때문에. 값이 성공할 확률과 을이 성공할 확률이 독립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계산합시다. 그럼 얘는 값이 성공할 확률은 뭐?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성공할 확률은 3분의 2다. 거기서 뭘 뺀다? 값과 을이 값이 성공할 확률과 을이 성공할 확률. 요거 계산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얘는 12분의 9 플러스 8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제 12분의 17에서 6 빼니까 11. 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갈게요. 자, 우리가 독립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독립에 대한 시행을 여러 번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야. 얘는 서로 독립인 아이를 계속해서 시행하는 아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동전이나 주사위 등을 여러 번 던지는 경우는 독립이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한 번 던졌어. 그 다음 동전 던진 거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그치? 계속 동전 던진 거랑은 관련이 없고, 주사위도 마찬가지로 던지고 나서 그 다음 거랑 연관이 없죠. 그러니까 독립인 거야, 서로. 그러니까 각각이 던지면서 독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어떤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 이렇게 되는 거야. 시행을 반복하는데 그게 이제 독립인 거야, 서로. 그때 이와 같은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어떤 시행에서 만약에 내가 A가 일어날 확률을 내가 P라고 일단 잡았어. 이렇게 P라고 잡아놨을 때 이 시행에서 내가 N번을 시행해요. 내가 N번을 계속 던졌어. 그럴 때 만약에
R이라는 게 R번 일어난대.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진행하냐면 N번 중에 R번이 일어나는 거니까 NCR이라 쓰고요. 이항 정리해서 봤을 거예요. NC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때 언제 내가 P가 일어나는 사건이 몇 번? R번이고 나머지 그럼 P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겠어요? 1-P라고 생각해야겠죠. 그쵸? P가 일어나지 않는 건 몇 번? 이 R번이 아닌 N에서 R을 뺀 N-R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저거는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아예 공식처럼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 이게 R이 이제 0부터 N까지 다 넣을 수 있다. 대입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R이 이제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R이 0 들어가면 뭐가 되나 얘는? NC 0. 그 다음에 P의 0제곱 1-P의 N제곱이 돼요.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P의 0제곱도 1이고 NC 0도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P의 N제곱이 되는 거고요. R이 N이면 N 들어가서 NCN 그 다음에 P의 N제곱 1-P의 0제곱이 돼요. 그럼 이제 이건 1이니까 P의 N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독립시행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서로 독립이어야 되는 거야. 계속 일어날 때 계속 독립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밑에 있는 걸 이해를 해볼 거야. 자, 일단 내가 지금 NC R P의 R제곱 1-P의 N-R이래요. 자, 요걸 이제 써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읽어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을 생각을 하래요. 그러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4번을 던진대요. 그러면 4번을 던졌을 때 우리가 1의 눈이 한 번 나온다는 건 첫 번째 던졌을 때 나왔을 때는 나머지는 안 나와야겠죠. 맞아요? 이런 확률. 그러면 첫 번째 던졌는데 나왔어. 그럼 얘는 1이 나올 확률은 몇이에요? 주사위 6개 중에서 1개지. 6면 중에서 1개지. 그래서 6분의 1인 거야. 근데 1이 안 나왔어요.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1이 안 나왔으니까 나머지 2, 3, 4, 5, 6이니까 6분의 5겠죠? 그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이제 이해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 나타났으니까 6분의 5. 안 나타났으니까 6분의 5. 그거를 우리가 2회에서 1이 나왔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줘요. 3회도 4회도 해줘요. 괜찮아? 그럼 지금 얘는 값은 다 똑같은 게 보이죠? 그죠? 다 뭐로 똑같아요? 6분의 1은 한 번 나오고 6분의 5는 3번 나오죠. 괜찮아? 그렇게 되는데 내가 첫 번째 1이 나오는지, 두 번째 1이 나오는지, 세 번째 1이 나오는지, 네 번째 1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4번 중에서 내가 몇 번째 1이 나왔는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4C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오케이? 4개 중에서 한 군데 정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가 이제 4가지가 더 나오기 때문에 위 확률을 모두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이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독립시행 확률과 비교해보면 뭐를? 주사위를 4번 총 던졌어. 그 중에서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한 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는 4개 중에 한 번 나와야 되는데 그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죠. 이렇게 대입하고 그거 나머지 6분의 5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이게 한 번, 얘가 3번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10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얘들아, 이 지금 독립시행 확률은 내가 N번 중에서 R번 나와야 되는 거잖아, 얘가. P가. 그치? 그러면 내가 N번 중에서 0번 나오는 거가 있을 거고요. P의 R제곱,
p의 0제곱, 1-p의 n제곱, 그 다음에 nc1에서 p의 1제곱, 1-p의 n-1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내가 n개 중에 0번 나오는 거야. n개 중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 n개 중에 몇 번? 한 번 나오는 거야. 저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렇게 했을 때 얘를 계속 더해요. 그러면 n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ncn일 때. 얘는 p가 n번 나오고 얘는 나머지는 나올 확률이 없겠죠. 괜찮아?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 더해줬을 때 뭐가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얘들아 이거 이항 정리 기억납니까? 이거 몇의 몇 제곱이었죠? 이거 원래 a 플러스 b의 n제곱까지고 전개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는 사람? 기억이 아무도 안 나나요? 네. nc 0이면 오른쪽이 몇 번? 오른쪽이 0번이고 왼쪽이 n번. 이게 한 번이면 오른쪽이 한 번이고 왼쪽이 n-1번. 이거랑 똑같은 이론이야 지금. 이거에서 어디까지 갔었어? nc n까지 가서 a가 몇 번? n번. b가 0번. 이거랑 같은 논리예요. 여기 반대구나. 0하고 b n이죠. 쏘리. 요거죠. 괜찮아? 그래서 같은 말이잖아요, 얘가. 그지? 그러면 내가 a랑 b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현재? p랑 1-p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 p가 들어가는 거야. 왼쪽.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1-p. 그러니까, 물론 지금 0이 반대죠? 그럼 반대니까 반대로 써볼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b에 p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1-p가 a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p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 둘을 더했을 때 몇 제곱? n제곱을 전개했을 때 이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 몇이에요, 얘들아? 1의 n제곱이죠. 1의 n제곱은 몇이야? 1이죠. 그래서 이거는 총합해서 1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의 총합인 거야. 왜냐면 내가 n번 중에서 0에 일어나. 이 n번 중에서 0에 일어나는 거. 확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번 중에서 1회만 일어나는 게 있을 거야. n번 중에서 2회가 일어나는 게 있을 거야. 3회가 일어나는 게 있을 거야. 4회가 일어나는 게 있을 거야. 다 더하면 전체 확률이겠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전체 확률. 확률의 총합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i로 치면은 4C 0부터 4C 1, 4C 2 하면서 4C 4까지 다 더하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겁니다. 네. 요거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게 통계에서도 활용이 될 거예요. 그대로. 통계에서도. 네. 네. 써 놓으세요. 네. 써 놓으시고. 체크해 주시고. 통계에서도 그대로 얘기는 할 건데 그래도 합이 1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통계에서 한 번 더 언급할 거예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0번. 자, 어느 양궁 선수가 10점 권역을 맞힐 확률이 4분의 3이래요. 그러면 이게 P인 거야, 이제. 맞힐 확률이 이제 P인 거고. 그때 이제 세 발을 쏜대요. 그럼 내가 N번 쏘는 거죠, 그죠? 총 N번을 쏜대. 근데 적어도 한 발 이상이 맞는데. 자, 얘들아, 적어도가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전체 경우에서 뭘 빼면 돼요? 전체 확률에서 한 발 이상이 아니라 못 맞출 확률을 빼는 거죠. 그죠? 그럼 6건을 빼는 거죠. 6건을 빼는 거니까 못 맞출 확률을 뺀다. 그러면 전체 경우는 몇이야? 전체 확률은 1이라고 했죠. 맞아? 전체 1이잖아. 합이. 그러면 6건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아무도 못 맞히는 거. 얘는 네. 못 맞히는 거죠. 요거를 빼는 거죠. 그럼 못 맞히는 확률이 뭐죠? 얘는
몇 번을, 총 3번을 쏜대요. 3번 중에 몇 번, 0번을 맞추는 거야. 그 맞출 확률은 뭐였는데 4분의 3이었는데 그걸 못 맞추고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맞추는 게 없고 못 맞추는 확률 4분의 1이 3번이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4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64분의 1이죠. 그러면 64분의 63이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자, 2번 보시면 2발 이상 10점 간역에 맞힐 확률이에요. 자, 2발 이상 맞힐 확률이면 얘는 몇 발과 몇 발을 얘기하는 거야? 2발과 3발을 얘기하는 거죠. 총 3개를 쏘니까. 3발을 쏘니까. 요거를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2발 맞힐 확률은 뭐가 돼요? 3, C, 2. 그 다음에 맞출 확률이 뭐였어? 4분의 3이었잖아. 그게 2번 달성이 된 거고, 한 번 못 맞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3C3에다가 4분의 3. 이게 몇 번? 3번이었던 거죠. 나머지는 4분의 1은 없다. 그래서 이거 2개 더해주면 답이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양궁 선수가 이제 화살을 쏘는 게 뭐 첫 번째 쏜 거랑 두 번째 쏜 거랑 연관이 없기 때문에 동일시행으로 가는 거다. 확률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면 얘는 3C가 3이고요. 얘는 이제 64분의 뭐예요? 밑에부터 따로 계산하는 게 좋아요. 이걸 따로 제곱하는 것보다 이게 어차피 전체 다 3개일 거란 말이에요. 3개. 무조건 3개일 거야. 분모는 똑같이. 그래서 4의 세제곱으로 똑같이 통일하시고 얘는 이제 몇이야? 9가 되고 3이 되니까 27이 될 거야.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3의 세제곱 27? 이렇게 되나요? 그럼 뭐 64분의 54. 32분의 27 정답이 됩니다. 이거 되셨죠? 그 다음에 12번, 11번 넘어갈게요. 자, 빨간 구슬 2개와 노란 구슬 몇 개?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미 한 개의 구슬을 꺼낸대요. 자, 그때 빨간 구슬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진대요. 자, 이게 내가 한 개의 구슬 꺼냈는데 빨간 구슬이 나왔대요. 그러면 동전 4번 던진대. 근데 노란 구슬이 나온다면 동전 3번 던진대요. 그러면 내가 빨간 구슬이 나오면은 뭐예요? 빨간 구슬이 나왔다는 건 전체 몇 개 중에 5개 중에 2개 확률로 뽑았다는 거죠. 5개 중에 2개 확률로 뽑고 그때 우리가 한 개의 동전 이제 4번 던지는 거야. 이게 빨간색이 나왔을 때지.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 나왔을 때고 빨간색이 나왔을 때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나왔을 때 얘는 어떻게 돼? 5분의 3의 확률로 이제 노란색 뽑은 다음에 한 개의 동전을 이제 3번 던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뭐가 된대요, 결국? 동전의 앞면이 2번이 나올 확률이 돼. 자, 얘들아. 빨간 구슬을 던지면 동전을 몇 개 던져요? 4번 던져요. 4번 중에 몇 번이 앞면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돼. 맞아요? 4번 중에서 몇 번? 2번 앞면 나와야 된다. 동전 던지는 건 동일식이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4C2 이 공식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는 뭐예요? 얘는 확률.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 뭐예요? 2분의 1이지?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다. 몇 번? 2번. 그 뒷면 나올 확률도 2번. 이걸 이제 곱해 주는 거죠. 5분의 1억. 플러스 5분의 3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나는 몇 번을 던져? 3번을 던지되 는 3번 중에 2번을 이제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앞면 나올 확률이 2번, 뒷면 나올 확률이 1번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이제 뭐 6이고요. 그 다음에 16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16과 5를 곱해서 80분의 얘는 2 곱하기 6 되고요.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좀 다르네요. 여기는 이제 8이고 5니까 40분의 그 다음에 3이랑 3이니까 9가 되겠죠.
뭐 왼쪽 이제 약분이 되니까 얘는 40 쓰고 얘는 이제 1을 쓰면 얘는 40분의 몇이 돼요? 15가 되나요? 그래서 8분의 3이 정답이 된다. 자, 12번 갈게요. 수직선 위에 점 P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대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수직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밖에 없죠.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자, 어디에서? 내가 원점에서 출발한 점이 원점이 뭐야? 그냥 여기선 0이죠. 0에서 출발한 점이 수직선 상에서는 그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대요. 몇 번 던졌을 때? 6번 던졌을 때. 근데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1이고요.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한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네, 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앞면이 된다면 앞으로 몇 칸? 한 칸에 가는 거잖아요. 그치? 뒷면이면 한 칸에 가는 거잖아. 뒤로. 그러면 총 몇 번? 6번에 던진대요. 얘들아, 6번 던졌는데 여기서 6번 던져서 다시 돌아오려면 6번 중에 몇 번이 앞면이어야 될까? 3번이 돼야 되는 거 보여요? 괜찮아? 왜? 앞으로 한 번, 2번, 3번이면 자동적으로 나머지는 뒤로 3번을 가야 원점에 다시 올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걸 내가 언제 하는지는 모르죠. 처음에 하나, 둘, 셋 앞면 3번 나왔다 뒷면 3번 나올 수도 있지만 뒷면이 3번 나온 다음에 앞면이 3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건 모르는 거야. 뭐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일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 순서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써주는 거죠. 독립적이. 서로 이제 독립이잖아요. 서로 던지는 거 독립이기 때문에 6번 중에 몇 번? 3번. 인데 그 중에 앞면은 몇 번? 앞면이 나올 확률은 뭐야? 2분의 1이죠. 얘가 2분의 1이다.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다. 그게 3번이고 나머지 뒷면이 나올 확률도 3번이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제 2의 6제곱분의 6C3이죠. 6C3은 이제 20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64니까 약분하시면 16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네. 네, 고생했어요.